저희 109페이지입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이제 이런 편이 또 등장합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제일 마지막 편에 있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까지 보시면 관리법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하자보수 청구권자가 청구를 했다. 그러면 거기 사업자가 책임을 인정할 때는 이제 15일 안에 하자보수 하든지 등 해서 이제 보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또 하자 담보 책임 종료 확인 또 넘어가겠죠. 근데 청구하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등의 이제 분쟁이 발생하시죠. 분쟁이 발생하면 첫 번째,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송으로 항상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협의라고 표현하고 법에는 합의 또 영에서는 협의인데 해가지고 하자 진단 청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어떤 판단이겠죠. 또 세 번째, 그것도 싫다 그러면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해서 조정 절차를 또 밟거나 또 하자 판정 절차를 또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자 판정, 세 번째 하자 판정이나 하자 조정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둡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 판정자 앞에 심사자 빼버리고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자 판정이니까 하자 판정, 하자 심사, 하자 판정, 판단하는 거하고 분쟁 조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자 여부 판정도 할 것이고 하자 판정을 신청했을 때 또 두 번째 보시면 하자 분쟁의 조정이죠. 조정 신청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 분쟁의 재정까지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확대를 해놨죠. 세 번째 보시면은 이 하는 업무가 또 책임 범위에 따르는 책임은 인정하는데 그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 등의 그들 내부에서의 또 그 책임 범위에 관한 또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거기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청구했을 때 그 조정 신청편에서 3번 사관을 딱 보세요. 조사하는 방법은 뭐냐?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하자 부위와 설계 도서를 비교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조사한다. 한번 보시고 또 실제 하자 보수 청구하는 비용에는 하자 보수에 드는 실질적인 공사 비용뿐 아니고 기타 필수적인 부대 비용도 추가해서 합산되어서 결정된다 라고 보십니다. 자,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전체위원회는요 60명까지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합니다. 전체가 위원회들이 다 모일 필요도 없고 또 모일 수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죠. 그 청구하는 부분들이 뭐 설계다 또는 무슨 뭐 감리다 또는 뭐 기타 무슨 뭐 타설이다 또는 기타 철근이다 다 전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자 분과위에 보시면 하자 심사 즉 하자 판정하는 분과위가 있고요.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분쟁 조정 분과위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 판정 등의 불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자 재심을 해요. 하자 재심 분과위가 있습니다. 또 조정보다 더 센 분쟁 재정 분과위에서 4가지 분과위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분과위별로 3명에서 5명까지 소위를 또 5개 두고 있습니다. 소위도 있다. 분과위별로 이렇게 각기 두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요, 그 위원편 보시면은요, 항상 시도지사급 이상 위원회에서는요, 조교수가 없습니다. 부교수급이 항상 포함이 되어지고, 또 판사, 검사, 변호사, 판정 무슨 조정을 하기 때문에 판검사, 변호사, 자기 있는 분, 이분들 6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또 포함이 되어지고, 특히 주택관리사로서 소장 경력 10년 이상이신 분이 포함된다. 사포로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사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의 어떤 경력자가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약간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에서는 5년, 임대주택 분쟁은 관련 직종 3년,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은 중앙에서는 10년, 지방에서는 5년 차이점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중요하겠죠. 실제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각 분과위에서의 회의는 전체위에서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전체 총합위원장. 소위에서는 소위원장이 있어요. 분과위는 분과위원장이 있는데 분과별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있지만은요, 이 하자 재심의 사건, 재심 사건하고 10억 이상 대응 사건들은 전체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이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절차편을 보십니다. 조정 신청을 받으면 개시해서 60일 안에 절차 완료한다. 그런데 공용 부분은 90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정이 아니고 재정 신청일 때는 150일, 180일이다. 반드시 외우시고요. 또 보시면은 그 4번, 1번 사항만 딱 체크를 해주세요. 딴 거는 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4번도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시 하자 분쟁 조정 재정 말고 또 하자 심사, 하자 판정 있죠. 판정 또 재심 또까지 갑니다. 이 편 또 보시는데 자, 이 편 또 절차는요. 여기 위에 5분의 1과 똑같아요. 60일, 90일 똑같습니다. 이것도 60일 안에 절차 완료, 90일 안에 공영 부분 90일 똑같이 판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여기서 볼 것은 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2번 상이죠. 이 하자 판정을 통보를 딱 해주면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 재심의로 넘어간다. 하자 조정, 분쟁 조정 말고 하자 판정일 때는요. 이 판정서 정보를 받으면 30일 날에 이의신청하면 하자 재심의로 넘어간다. 그러면 종전 분과위와 다른 분과위에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일 밑에 4번 상이죠. 요 재심의할 때 보시면 당초 판정을 변경, 번복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해당 그 재심 분과위에서의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가 찬성했을 때 종전 판정이 번복되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당초 판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요, 분쟁 조정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앞 페이지에 관로 5번상의 분쟁 조정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시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7번으로 가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하자 판정일 때는 판정서 정보를 보내면 30일 날에 이의 신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판정서 가지고 하자 보수 청구합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도 보시면 조정서, 조정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보세요. 분쟁 조정을 완료하면 조정안을 결정해서 이것을 제시를 합니다. 하면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를 딱 해야 돼요. 수락을 하면은 이 가지고 이제 하자 보수 청구하든지 등 할 수 있고, 근데 어딥니까? 수락을 하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상에 재판상 화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면 분쟁의 재정으로 갔을 때는요, 그 재정편에서는 3번 상을 보세요. 재정서 정본을 송달을 하면 이때는 60일 나오죠. 조정일 때는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표시하라. 근데 재정은 6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조정을 수락을 하면은 재판상 화의와 동의를 하겠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조정은 30일, 재정은 6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표시한다.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고, 하자 판정은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재심 간다. 이의제기가 없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하자 보수 청구하든지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 다시 본문을 가십니다. 8번에 이제 하자 진단 나오죠. 이건 조정과 관계없이 하자 진단이라는 것은요, 당사자가 청구하니까 좀 애매해.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하자인지 아닌지 한번 어려보자. 라는 것이 하자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 청구가 있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한 자, 입주자, 대표의 등과 협의해서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감정은 또 뭐냐? 감정은요, 이 하자 진단 결과에 불복합니다. 또는요, 당사가 청구에 또 아주 애매하다. 그러면 분과위, 판정하는 분과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감정을 또 의뢰해볼 수 있다. 위원회에서 감정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자 진단 해보니까 여기도 서로 다툼이 발생한다. 또 원인이 아주 애매해. 또 상방이나 일방이 요청합니다. 또 분과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전문가 감정을 의뢰해보자. 이제 감정을 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자 진단, 안전 진단 기간 등은 이 하자 진단과 감정을 의뢰받으면 20일 안에 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결과. 이게 약간 또 비교할 상인데, 저 앞에 가시면 주택법 등에 가보시면은요, 리모델링 할 때 뭘 합니까? 각종 어떤 안전 진단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 뭘 합니까? 안전성 검토도 합니다. 이때는 30일 안에 나와. 이때는 20일이다. 이런 부분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 분쟁 편에서는 요까지만 딱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부분들은 뒤에 문제 지문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가 있겠죠. 자, 이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에 갖게 됩니다. 시도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이 있고 시군구에 지방
관리 분쟁 조정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 구성은 15명까지 이내고 지방은 10명까지다. 시군구에는요 10명까지고 소당 경력 10년, 5년 요 차이 나죠. 자, 우리 지방 분쟁 조정위의 업무 범위는 사실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앙 분쟁 조정 업무 보면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해서 이거 꼭 봐주세요. 자, 관할 구역이 2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단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때 보시면 중앙갑니다. 또 지방이 너무 작아서 분쟁 조정위가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갑니다. 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서 중앙 신청을 할 때 중앙으로 갑니다. 특히 5번 사항이 중요한데 4번 사항이 500세대 이상인 대규모 단지일 때는 처음부터 중앙 가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합니다. 또 지방에서 이송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데 이 절차편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자 분쟁 조정과 똑같습니다. 30일, 제시 30일 안에 절차를 아니죠. 그때는 우리 하자 심사일 때는 60일 공영 부분 90일이 원칙인데 이건 3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하라. 그래서 이 조정안을 딱 보내죠. 보내면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락 여부 통보는 하자 분쟁 조정과 30일, 분쟁 재정은 60일이지만 이건 분쟁 조정은 30일, 똑같이 30일 됩니다. 그래서 절차 완료는 하자일 때는 60일, 90일, 이건 30일 차이점이 난다. 이건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주면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본다랍니다. 그런데 지방 분쟁 조정위의 분쟁 조정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방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앙 사건을 다 따라합니다. 똑같이 이것도 사실상 30일 내에 절차 완료해서 보내면 30일 내에 수락하라. 똑같은 지방 조례에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례상이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안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앙 분쟁은 조정안을 제시한다 되어 있지만 지방 분쟁에서는요 조정 조서를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락하면 조정 조서와 같이 위에서는 합의 재판상 화해지만 여기서는 화해다, 합의다. 요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중앙 관리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인데 지방 관리 분쟁의 결과 수락하면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것만 딱 체크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 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주관식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법은 끝을 내게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법은 원체 쉽기 때문에 제가 체크한 대로만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부터 해서 임대주택 두 가지 보시고 나서 건축법 아주 굵직한 그런 식의 또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